삼선 도전이 유력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판도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8일 출마 선언 뒤로는 대구를 안 벗어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대구에서 시민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최고위원직도 반납하고 대구시장 출사표 던지셨어요. 김재원이 대구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지금 대구 시민들은 대구가 과거 보수의 심장이라는 그런 찬사를 들으면서 보수 정권은 산실 역할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정작 역대 정권들이 대구의 경제라든가 대구의 개발 사업 부분 또는 대구 시민들의 먹거리 삶의 질 향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못해서 대구는 오히려 소외되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을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은 우리 대구 시민들인데 네. 그만큼 대접을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에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역대 정권에서 모두 대구 시민들이 역할을 했지만 대구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은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거나 문제의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윤석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서 대구 시민들이 열망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권영진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차기 대구시장은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지금 김재원 전 의원님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 대구 지역 언론이 보다 보니까 대구 시내에 우리 김재원 전 의원님 윤석열 당선자하고 같이 찍은 대형 현수막 걸려 있다고 하던데 이 누가 네, 여보세요? 예. 예, 잠깐 끊겼습니다. 그 대형 현수막은 누가 건 겁니까? 그것은 저희 선거사무소에 걸려 있습니다. 네네. 선거사무소 외벽에 예. 윤석열과 손잡고 대구 발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네네. 선전 벽보 형식으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외벽에 설치를 했고요. 네. 또 대구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도시 대구를 만들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침 권영진 대구시장 3선 불출마 선언하는 그 시간에 우리 김재원 전 의원님도 대구시청 방문하셨다고 이런 소식이 있던데 네. 이런 불출마 선언이나 권 시장님의 메시지 윤석열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알거나 조율이 됐던 메시지인가요? 저하고는 전혀 의사소통이 없었고요. 네네. 제가 그 전에 이미 출마 선언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대구 시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 대구 시민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정권을 직접 만들고도 대구 경제는 계속 추락해서 결국 지금 1인당 GRDP가 28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구 경제를 위해서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특히 대구 시민들이 지금까지 대구의 어떤 경제가 쇠락하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가장 시민들의 여망을 담고 개발 사업 내지 발전 정책을 만든 것이 고스란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대통령 공약 중에서 대구시 관련 공약 16개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6개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공약을 그것을 이제 국정과제로 전부 포함을 시켜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도록 만들어야만이 대구의 네. 미래가 열린다라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생각을 아마 시민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권영진 시장께서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아마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홍준표 의원도 출마 선언 오늘 하셨는데 네. 권 시장 발언에 대해서 퇴임 시장이 할 말 아니다. 그냥 물러나면 된다 하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권영진 시장은 자신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삼선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셨고, 그랬죠. 지금 현재 물러나는 퇴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이,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지만, 그러나 차기 시장은 이런 분이 선출되어야 대구의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게 강력히 그 촉구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권영진 시장뿐만 아니고 대구 시민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홍준표 의원 말씀은 윤석열 후보와 그 자웅을 일합을 그 대선 경선 동안에 겨뤘던 본인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 아니냐. 진짜 기분 나쁘다. 이분이 또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냥 이렇게 웃는 것으로. 근데 권 시장님은 순수한 뜻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웃음이 우리 대구 시정을 8년이나 이끄셨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막상 그 삼선 도전을 접고 네. 이제 그 다른 분에게 시정을 넘겨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대구 시민들이 그 정말 합심해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이 우리 대구 시민들인데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그에 걸맞는 네. 그 지역 발전을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자신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여러 가지 과제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그 안타까움에서 하신 말씀이죠. 네. 뭐 그것을 정치적으로까지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권 시장님이 불출마 선언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지만 아이뉴스 24 대구 경북 취재본부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4일과 25일 양인간 대구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 대상으로 한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홍준표, 김재원, 권영진 세 분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적합도나 당선 가능성에서 홍준표 후보가 43.1% 적합도, 당선 가능성 48.1%, 우리 김재원 예비 후보님이 적합도 19.3%, 당선 가능성 20.3%, 뭐 이렇게 수치가 나와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를 뒤집을 만한 이 여론조사를 좀 뭐 인정을 한다면 뒤집을 만한 본인만의 필승 카드가 있다면 일단 홍준표 후보님은 그냥 그 시정에서 하는 말로 보면 이름값이 높잖아요. 누구든지 이름값이. 아시는 예.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흔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인지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인지도가 깡패라고 그러죠.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는 여론은 굉장히 나쁜데 여론조사는 좋은 케이스죠. 아, 홍준표 의원님이.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네. 시민들께 그런 저의 진정성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그런 제가 적임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면 곧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집어진다. 그 전의 여론조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좀 지나면 여론조사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비슷해질 거다. 자, 여기 또 하나의 변수가 그 달서구 사저로 그 박근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가셨는데 유영하 그 법률 대리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의 뭐 확언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오늘 쭉 나왔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는 건지 우리 공화당으로 출마를 하는 건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건지 그 기사만 봐서는 정확치 않던데 혹시 뭐 어느 쪽으로 출마한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 출마 선언 장소가 국민의힘 대구시당이고요. 아, 네. 네, 또 최근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당 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선 파트너가 되셨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온 국민이 알고 계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래도 거의 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뒷바라지하면서 오늘날에 왔기 때문에 네. 박 전 대통령께서도 애틋한 마음이 있으실 거고 국민들 특히 대구 시민들도 그런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보다도 유영하 변호사님이 출마를 하게 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대구 시민들의 그 생각이 좀 더 그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김재원 전 의원님께서도 그 소위 친박 그 청와대에서도 또 근무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친박으로 분류되셔서 혹시 유 변호사랑 막판 단일화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출마 자체를 서로 뭐 조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 소위 단일화를 해서 누구를 밀어준다든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또 뭐 그럴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좀 더 서로 그 선의 경쟁을 통해서 네. 유권자들 또는 대구 시민들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명예 회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도 마음을 네.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 명예 회복을 하는 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유 변호사님이 출마를 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네. 저에게 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천 룰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긴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 거죠? 저는 좀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확한 결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미 최고위원을 네. 그만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생각이고요. 뭐 제 의견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수용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던데. 예. 자, 현안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구 하면 대구를 1cm도 안 벗어난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구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글쎄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특별히 여론이 형성되거나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유승민 의원께서는 뭐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로서 또 경기도지사로 한번 도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 당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새 정부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데 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인수위 주변에서도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지 어떤 자질을 가진 분이 되는 것이 필요한지 혹시 또 권영진 대구시장이
입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 요즘 잘 알지는 못하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오래 근무한 검찰 출신이고 스스로가 전문가를 기용해서 그 전문가에게 그 중요한 정책을 맡기겠다고 이미 공표를 한 상태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경제 문제를 중시한다면 총리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경제 분야에 정통한 분을 임명을 해서 경제를 좀 더 챙기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국회의 구조가 민주당이 172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 표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거부하면 사실상 그 임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인준까지 생각을 해서 총리를 임명한다면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덕수 전 부총리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뭐 그런 정도의 인사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와대 계셔봤으니까 아실 텐데요. 청와대 특활비 이거 100% 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그게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다른 자금과 달리 네. 그 비공개가 원칙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증빙 자료는 모두 갖춰야 되는 자금이거든요.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은 뭐 대통령이 사용한 자금으로서 그것이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뭐 외교상의 기밀이라든가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할 때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필요라든가 또는 뭐 국가정보기관에서 사용해서 국가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비밀로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인데 이 정부에서는 그 수사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검찰의 활동비도 모두 공개하고 수사에 감찰에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면 왜 청와대가 저런 내용을 비밀로 붙이는지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할 것이고 있으면 있다고 하고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왜 이런 용도에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면 될 텐데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숨기는지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 특활비는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게 좋겠다. 공개해야 된다. 예. 특수활동비 자체가 네.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편성된 예산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만약 떳떳하다면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당내 레이스 본격화되면 또 말씀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장 출마 선언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